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건 질환입니다. 골다공증이고 치료를 받으시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는 건 그냥 기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질환일까요? 정답은요? 요즘 한참 주식이 열풍이긴 합니다만 근육 부자, 근육 연금, 근육 테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이가 들면 진짜 부자는 근육 부자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바로 이분입니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신명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신명준이라고 합니다. 네. 자, 시작하면서 제가 근육 자랑을 지금 자꾸 하고 있는데 네. 정말로 근육이랑 수명이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통계도 나와 있나요, 선생님? 근육은 우리 몸에 한 460개 정도가 있습니다. 많네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체중의 한 45에서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신체 장기 중에서 가장 큰 장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근육은 몸의 자세를 잡거나 균형을 유지하거나 네. 몸을 이동하는 데 쓰이게 되는데요. 예. 이 근육이 에너지 대사와 열을 네. 생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근육이 점점 감소하게 된다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육량과 그 사망률에 대한 네. 연구를 조금 보시면 네. 72세에서 92세 노인 398명을 2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 제곱미터당 1kg의 제지방량, 여기서 제지방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지방량을 뺀 네. 나머지 구성 성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지방량이 1kg 감소할 때마다 사망률이 1.9배 증가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715명의 50세 이상 남성을 7.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는 네. 사지 근육의 감소량이 네. 빠른 군, 그다음 중간인 군, 느린 군 이렇게 예. 세 그룹으로 나눴을 때 예. 사지의 근육 감소량이 빠른 군에서 사망률이 3.4배 정도 높았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연구들은 다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 대상으로 한 연구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비슷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65세 남성 280여 명 정도를 6년간 관찰한 연구가 있었는데 예. 근육이 감소한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서 사망률이 한 1.9배 정도 2.9배 정도 높았고요. 예. 여성의 경우 270명 정도를 6년 정도 관찰을 했었는데 사망률이 한 3.2배 정도 증가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육량이 감소하면 사망률이 늘어날 수 있다. 예. 이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근육에 예.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길 권고드립니다. WHO에서 비만이 질환이다라고 정의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섭섭하게도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이제 질환이다 이렇게 명명이 됐더라고요, 선생님. 네. 예. 그 1988년도에 로젠버그라는 분이 그리스어의 삭스라는 이 단어가 사실 고기, 근육을 뜻하는 뜻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페니아라는 단어가 감소한다는 뜻인데요. 예. 그래서 근육이 감소한다, 근감소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1988년도 그 개념이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지만 근육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해석하는 방법에서 통일이 안 돼 있다가 예. 2010년도쯤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검사 방법과 해석 방법을 이제 통일하는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발표가 있었던 이후에 이제 연구가 아주 많이 이제 시행이 됐고 네.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고령화되는 이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연구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의 허락하에 미국에서 2016년 10월에 근감소증이라는 것이 독립적인 질병이다라고 네. 해서 질병 코드를 부여받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감소증이 이제 질병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단어 자체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딱 5년밖에 안 된 질환명입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병인 건데 이제 근감소는 분명히 질환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실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분명히 약해지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 그런 통계가 분명히 또 있는 거죠. 네. 네.
제가 40대인데요. 예. 사실 40대부터 근육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40대에서 70대가 될 때까지 10년마다 근육량이 한 8% 감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예. 70대 이후로는 10년마다 한 15%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육량은 그렇지만 근육의 힘, 네. 근력은 그거보다 감소폭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40대부터 70대 사이에서 10년마다 10에서 15% 정도 힘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 돼 있고 70세 이후에는 10년마다 25%에서 한 40%까지 이제 예. 힘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나이가 이제 들어감에 있어서 근육을 자꾸 챙기시는 이런 네. 습관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근육이 약해지는 건 그냥 노화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화와 관련된 근골격계의 양의 감소나 기능의 감소를 얘기하기 때문에 네. 노화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는데 네. 같은 동일 연령대의 노인들 안에서 네. 그 근육의 양이랑 기능이 하위 20%에 속하는 부분들을 근감소증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사실 노화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호르몬의 문제,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만성염증,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이런 예.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프에도 분명히 20대 피크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선생님, 요 그래프 말고요. 이 그래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젊었을 때부터 말랐고 지금도 계속 마른 체형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런 분들은 계속 위험한 건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30대까지 네. 이게 근육량이나 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양을 늘려놓으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노화에서 일정 비율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네. 사실은 질병이 생기는 역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양을 늘려놓는 전략은 되게 훌륭한 전략입니다. 저축을 좀 많이 해놓으면 네네네네네. 나중에 까먹어도 네.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근육량이 미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지 않다 하더라도 예. 그때부터라도 영양 공급을 적절히 하고 근력 운동을 하면 네. 근력 운동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부터 근육을 좀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년밖에 안 된 질환이라 사실 저희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조금 앞서서 뭔가를 시작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근감소증이라는 진단 자체가 2016년 미국에서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근감소증에 대한 사실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중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약제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아직 아쉽게도 근감소증 자체가 질병 코드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예. 올해 질병 코드가 분류될 예정이라고 하는 소식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근감소증을 측정하는 측정 그 방식 자체가 아직 보험 수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환자분들한테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게 사실 비용적인 부담도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어떻게 뭐 좀 앞서서 뭔가를 하고 있나요? 근육 키우는 어떤 방법들? 일본은 사실 근육에 투자하는 것을 고령연금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이 재테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고령연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대까지 근육을 많이 키우는 거 이것도 사실 일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할 때 75세까지를 정기 노인, 75세 이후를 후기 노인이라 하는데 이 정기 노인들이 후기 노인이 되기 전까지 근육량을 많이 늘리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군요. 체격이 좀 있으신데 생각보다 근육이 약하신 분들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으실 거라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내가 근감소증이 있는 거 아닐까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선생님? 네, 그 자가 진단하는 방법에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육의 힘을 조금 측정하는 방법 중에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5번 반복하면서 그 시간이 12초를 넘어가는지를 보는 검사가 있거든요. 한번 살짝 보여주시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의자는 지금보다는 조금 낮은 의자, 그래서 무릎이 90도로 되는 의자에 앉으시고 이렇게 흔들리는 의자보다는 고정된 의자에 앉으셔야지 이렇게 넘어질 위험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자를 준비하신 이후에 팔은 이렇게 어깨에 올리시고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어렵지는 않은 것 다섯, 같은데. 예. 네, 요렇게 앉았다 일어설 때 마지막 다섯 딱 일어섰을 때의 시간을 재거든요. 아, 시간을 네, 재요. 네, 시간을 재서 그게 12초가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으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앉았다 일어섰다를 5번을 하는데 네. 이게 12초 안에 되어야 한다. 네, 네, 네. 이게 12초 안에 안 되고 제가 봤더니 15초더라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힘이 좀 떨어져 있다 판단하시고 예. 근감소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음. 그거가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드시면 예. 자기의 체중이 예. 체중의 한 5% 정도가 1개월 안에 의도치 않게 감소된 경우 예. 그런 경우에도 아 근육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예. 그다음 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자가 질문지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이제 보시고 여기다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가 설문지는 5가지 예. 항목이 있습니다. 예. 근력, 보행, 네. 의자에서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낙상 이렇게 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네. 근력 같은 경우에 무게 4.5kg의 박스, 그러니까 배 9개 정도 들어가 있는 박스를 들어서 나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에 전혀 어렵지 않으면 0점, 네. 어려워서 할 수 없으면 2점. 예. 그다음에 보행 같은 경우에는 방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걷는 게 어렵지 않으면 0점, 예. 할 수 없거나 지팡이를 짚거나 해야 되는 경우에는 2점. 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자에서 일어서기는 의자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의자로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네. 계단 오르기는 10개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네. 낙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음. 몇 번이나 넘어지셨냐를 답을 하시는데 한 번도 안 넘어지셨으면 0점, 4번 이상 넘어졌으면 2점 네. 이렇게 해서 총 점수가 10점입니다. 예. 그래서 그 10점 중에 4점 이상이면 네. 근감소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자가 설문지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근감소증 자가 설문지에서 4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남성의 경우 근감소증이 있을 양성 예측률은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한 20%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4점 미만인 경우 자가 설문지에서 4점 미만이라서 근감소증이 아닐 확률, 음성 예측도는 남자는 90%, 여자는 92% 정도로 음성 예측도가 되게 좋은 자가 설문지거든요. 아닌 건 아니다. 네네. 그래서 검사 이걸 한번 작성해 보시고 네. 4점 미만이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4점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걸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검사를 받아본다. 예. 이런 개념으로 한번 가서 예. 검사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로 뭐를 재신다고요, 선생님? 네. 사실은 근육의 양을 측정하려면 사실 줄자로 둘레를 재면 더 쉽게 잴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그렇죠. 허벅지 같은 데 재시나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네. 허벅지도 사실 좋을 수는 있는데 네. 종아리 근육이 측정하기가 쉬우니까 종아리 근육. 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측정해서 예. 남자의 같은 경우에는 34cm 미만, 네. 여자는 33cm 미만인 경우에는 네. 근감소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아리를 측정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럼 네. 제 종아리를 네. 저는 솔직히 종아리가 두꺼워서 컴플렉스였거든요, 사실. 어느 쪽을 재나요, 선생님? 자, 이게 바로 서신 상태에서 예. 다리를 좀 벌리시고요. 네. 왼쪽의 종아리를 재시게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양말도 이렇게 벗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예, 예.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이렇게 줄자로 재셔서 네. 아까 지금은 40cm 정도 되시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 같은 분은 33cm 미만, 네. 여자 같은 분은 33cm 미만인 경우에 네. 근육량이 줄어들어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방금 몇 센치쯤 40cm 정도. 아이고 예. 네. 뭐 좋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이거 사실 재미로 처음에 들어오면서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저희 그 여자 작가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젊은 여성분이신데 그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슬림한 체질이란 말입니다. 이분 재 보니까 되게 얇게 나오는 겁니다. 정상치에서 벗어나게. 근데 저분이 제가 평소에 보기에 아픈 사람 같지는 않아요. 아플 것 같지도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 타고나게 뭐 이렇게 종아리가 좀 가늘거나 약하거나 슬림한데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체형을 가지고 우리가 근육의 양을 평가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으신 분들은 되게 마른 체형도 많고 네. 상대적으로 지방량은 적으면서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많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 훈련을 통해서 힘도 세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결국은 나중에 나이가 되면 예. 근육량 자체도 감소하게 되니 네. 처음에 이제 20대, 30대는 외모를 많이 신경을 쓰시니까 예. 그렇게 지내시다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근육량을 조금 붙이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아까 근감소증을 체중 감소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어르신들은 체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근육량이 빠져도 그만큼 지방량이 늘거든요. 아. 그래서 체중이 빠지지 않았는데도 점점 힘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근육량을 직접 측정을 정기적으로 해보시거나 아니면 보행이라든지 아까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그런 기능 평가를 주기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체중은 그대로 있어도 근육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니까 네. 체중은 그대로인데 사실은 근력은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네네. 있다. 요거는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 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서 근육 양이 떨어지면서 힘이 빠지고 기력이 빠지고 그러면서 뭐 넘어지시면서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하러 나오신 거거든요, 사실. 네. 이게 내과적인 문제도 나중에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하는 일종의 저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음식을 먹게 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인체의 각 부분에 전달돼서 사실 예.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데요. 예. 만약에 이 쓰여진 에너지 말고 남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면 남는 포도당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 저장소가 줄어들게 되면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근육의 양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신체 활동이 감소하게 되고 네.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해서 에너지 소모량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것 자체가 또 그렇죠. 포도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바로 네. 당뇨입니다. 당뇨. 네, 당뇨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만성 연증 상태가 되기도 하고 당뇨가 되기도 하고 예. 그런 게 반복되면서 지방량도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당뇨, 고혈압, 심내혈관 질환, 예. 그리고 신체 활동 저하로 인한 골다공증, 예. 낙상 이런 질병들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근육이 떨어졌는데 이게 당뇨가 되더라. 이런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치매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선생님. 인지 기능과 신체 활동이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중등도의 신체 활동이 인지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보고는 많았는데요. 예. 최근에 네이처라는 유명한 의학 잡지에서 치매 환자들에서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인 아이리신의 농도가 낮고 예. 운동을 시켜서 그것을 개선시켰더니 학습과 기억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그런 보고가 네. 이게 나오면서 예. 이 근육량과 치매가 어떤 연관성이 있냐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예. 왜냐하면 운동 중재를 통해서 치매의 발병을 낮췄다는 다른 연구들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러면 병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검사를 하나? 근감소증을 뭐 이렇게 재보고하는 것도 하시겠지만 특수한 기계를 쓰신다고 합니다. 네, 근감소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심 증상이 있어야 되겠죠. 네. 체중 감소가 있다든가 힘이 떨어졌다는 증상이 있어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 설문을 작성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직접 힘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것이 손을 쥐는 힘, 악력. 네. 악력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다리 힘을 보기 위해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섰다 5회 반복하는 걸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근육을 직접 측정하는데요. 예. 가장 이제 표준 검사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 장치라고 덱사라고 있는데요. 이게 그게 골다공증 검사할 때 네, 하는 골밀도 거죠? 측정하는 예. 동일한 장비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신의 근육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고요. 예. 사실 근데 그 검사는 병원에 가야 되고 방사선 노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근육의 저항값을 가지고 이렇게 근육량을 측정하는 인바디 기계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근처 보건소 가시면 사실 많이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근육량을 직접 측정하게 되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힘이 감소돼 있고 근육량을 직접 쟀는데 그것도 감소돼 있고 이러면 예. 일단 근감소증은 맞으시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행 능력이라든지 균형 능력이라든지 3m 왕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이것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심각한 근감소증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환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검사를 다 해봤는데 정말로 이제 근감소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해서 지금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선생님 그런 치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아쉽게도 근감소증에 아직 약물 치료는 인정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와 관련돼서 1차적으로 발생되는 근감소증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근감소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체중이 얼마나 감소했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병력을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2차성으로 근감소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걸 배제를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 할 수 있는 거는 적절한 영양 공급과 그리고 환자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교육해서 근력을 키우고 근육량을 늘리게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많이 받으실 것 같은 질문 제가 지금 합니다. 근감소증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고 선생님 저는 하루에 1시간씩 걸어요. 온천천 걸어요. 근데 왜 근감소증이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꽤 많으실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 많이 걷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걷는 행위가 안 걷는 것보다는 신체 활동을 늘리기 때문에 반드시 몸에는 이점이 있는데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걷는 것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양 공급이 충분히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저항성 운동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근력 운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냥 걷는 운동 자체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노인인 경우에는 걷는 것만으로도 근력이나 근육량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맞추어서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나이가 드시고 조금 약해져 있는 분들이 시작하면 좋을 근육을 키우는 근력 운동을 저희들이 이제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자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근력 운동이 중요한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사실 걷기입니다. 그래서 걷기도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걸으실 때 우리가 허리를 약간 뒤로 젖힌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뒤로 약간 이렇게 펴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걸으실 때 팔을 좌우로 흔드시면서 약간 좀 이렇게 거만한 느낌으로 이렇게 걸으시는 게 좋고 배가 조금 나왔는데 괜찮겠습니까? 배가 일부러 좀 나왔다는 느낌이 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걸으시는 게 좋고 속도를 같은 속도로 걷지 마시고 조금 빨리 걸었다가 조금 느리게 걸었다가 이렇게 걸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인터벌을 조금 빨리 했다가 늦게 했다가 빠를 때는 선생님 어느 정도 속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빠른 속도는 사실 이게 옆에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하지만 숨이 차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빨리 걷는 게 좋으시거든요. 근데 말을 못할 정도, 남들이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숨이 찬 거는 노인한테 약간 높은 강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숨이 가쁜 상태, 그 정도까지는 속도를 조금 높여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 정도로. 자, 그 걷는 자세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근육 운동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게 탄력 밴드는 손쉽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 뭐 집에 다 있으세요, 이 정도는? 그래서 탄력 밴드를 이렇게 무릎에 감으시고 그다음에 이걸 약간 꼬아주십니다. 이게 그래야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꼬아준 상태로 반대쪽 다리로 얘를 살짝 밟아가지고 고정시키고 밑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쭉 폈다가 굽혔다가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한 15회에서 한 20번 정도 하면 다리가 힘들다라는 정도로 강도를 조금 조절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강도를 조정하고 싶으시면 얘를 조금 더 짧게 잡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허벅지 강화 훈련을 하시면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거 TV 보면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이 또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육 중에 제일 큰 근육이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이거든요. 그다음 우리가 보행할 때 또 중요한 근육이 뭐냐면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이라서 의자나 벽 같은 데를 살짝 이렇게 짚으시고
이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예. 이렇게 종아리를 이렇게 듭니다. 뒤꿈치 드는 뒤꿈치를 동작. 듭니다. 뒤꿈치를 드는데 예. 너무 빨리 들지 마시고 예. 천천히 올리시는 게 운동량이 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리셨다가 내리시는데 뒤꿈치가 예. 바닥에 안 닿게 네, 아, 바닥에 닿지 않게. 닿지 않게까지 예. 내려갔다가 다시 예. 올라갔다가 아. 내려갔다 요거를 이제 예. 반복하시면 예. 종아리 근육이 예. 발달이 많이 되고 음. 걸으실 때도 되게 효율적으로 예. 이렇게 걸으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결 보행하시는 게 편해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주 하시면 좋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은 부상이 또 잘 생기실 수 있거든요. 아, 무리하게 그래서 하지 무리하게 말자. 하지 마시고 예. 한 15번, 20번 정도를 기준으로 예.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신다 생각하시면 음. 되고 근육을 이제 갑자기 많이 쓰고 나면 아리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땐 좀 쉬어주시고 네. 다음번에는 강도를 약간 줄이시고 예. 그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TV 보시면서도 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이었고 요걸 매일매일 무리하지 않게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근육이 생기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근육이 생기려면 근육의 원료, 재료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음식이 중요하다고요. 네. 예. 사실 노화에 의해서 근육이 빠지는 거는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하고 근육이 분해되는 거하고 네. 그 사이에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 근육을 합성하기 위해서인 필수 요소인 아미노산, 단백질 공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킬로그램당 1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예. 손쉽게 그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실생활에서 응용을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냥 킬로그램당 60g 그 단백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보통 두부 한 모가 4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가 되게 좋다고 아, 하더라고요. 두부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러면 그래도 60kg인 남자가 예.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두부 한 모 반을 먹어야 돼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걸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예. 챙겨 드셔야 되고 예. 계란이나 우유 한 컵이 6g, 6.4g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계란 10개, 예. 우유로 10컵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예. 닭다리는 하나가 한 9g 정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삼겹살 1인분이 한 34g 정도 되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오늘은 두부찌개, 두부전 먹었다. 그래서 60g 채우셨다. 한 모 반. 네. 그럼 다음 날은 계란 2개, 닭다리 3개,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을 섞어가면서 예. 그 다음 날은 삼겹살 2인분. 예. 이런 식으로 음식을 섞어가면서 네. 대충 이제 그 단백질 양을 보시고 식단을 그렇게 미리 만들어 두시면 예. 섭취하시는데 훨씬 더 실천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국민 영양 조사 같은 거 해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량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노인분들이 그 옛날부터 드시던 습관이 이제 탄수화물 위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단백질 섭취가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근육을 키우려면 여러분들 그 원료가 필요합니다. 이게 단백질 신경 써서 많이 주셔야 합니다. 조금 챙겨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 운동하면서 단백질을 먹습니다. 가루로 된 거 이렇게 막 물에 타서 먹잖아요. 이것도 드시면 도움이 될까? 이게 굉장히 그 고단백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선생님 권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콩팥이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과용량의 이제 단백질 가루를 드시면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일반 건강한 사람이 복용량을 잘 지켜서 예. 그런 파우더를 드시는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백질 가루를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용은 캔으로 액상으로 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료수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단백질 가루가 그 보통 이제 우유에서 나온 유청 단백질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단백질 합성하는데 좋은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한 11% 정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드시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는 제품에 따라서 유당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설사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 우유 못 드시는 어르신들, 예, 예. 설사하시는 분들은 예. 그런 단백질 가루를 잘못 드시면 예. 배가 불편해지시거든요. 예. 그래서 콩 같은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이런 네. 것들이 소화 흡수 시간하고 유신의 함량은 조금 다르지만 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먹는 타이밍이나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종류 예. 고민하지 마시고 총량에 집중해서 단백질 예. 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하체 운동만 하시지? 지금까지 계속 허벅지, 종아리 이런 운동만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이두박근, 삼두박근, 뭐 가슴 근육 이런 데는 안 하시나요, 원래?
운동을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네, 골고루 하셔야 되는데 사실 허벅지 근육이나 이런 하체 운동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근육량이 큽니다. 예. 근육량이 커서 짧은 시간 훈련을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체 근육을 많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운동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적당한 저항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쉬면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량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우리 허벅지 운동들을 강도 있게 하셨으면 네. 이틀 정도는 쉬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허벅지 운동 하루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런 네. 상지 운동들 하시고 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저항 운동을 하시면 네.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근육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뭐 남자는 하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성분들도 하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체가 중요한 이유는 하체에 큰 근육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부터 먼저 키우자. 그 다음에 이제 상체로 넘어가고 가슴도 들어가고 이렇게 고루고루 키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근감소증 근육 키우는 방법, 유지하는 방법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을 해서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이런 거 지켜주세요 하고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네, 그 나이가 들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근육하고 뼈입니다. 네. 그래서 괜찮으실 때, 조금이라도 젊으실 때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면 평생 남은 여생 기간 동안 사실 덕을 보시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 섭취 꼭 챙겨서 하셔야 되고 네. 자기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잘 챙겨 드시면서 비타민 D도 챙겨 드실 수 있으면 챙겨 드셔야 되는데 보통 한 800에서 한 1000 단위 정도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걸 권장드리거든요. 네. 우리가 등푸른 생선 같은데 비타민 D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도 같이 섭취를 하시고 그다음에 적절한 신체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가급적 계단을 걷는다든지 예.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 속도를 좀 빨리 갔다 늦게 간다든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실천 목록 리스트를 몇 개 만들어 둡니다. 예. 그러면 기회가 생겼을 때마다 그걸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시고 예. 틈날 때마다 그런 걸 실천해 보시면 훨씬 더 근육을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뭐 늘 심장, 간, 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뼈까지 왔는데 근육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 오늘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근육 잘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근감소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신명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멋진 몸매를 위해서 근육을 키웠다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정말 건강을 위해서 진짜 근육을 키우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면 거기에다가 계단 오르기를 추가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 부산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